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머니님이 하는 매매가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 트레이딩,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 이거 좀 되게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예전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과연 그 수급과 파동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 수급하고 파동을 동시에 좀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수급을 중점적으로 할 때가 있고 파동을 중점적으로 할 때가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성격이 구분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질문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예리하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수급과 파동을 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매매할 때 수급과 파동을 본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언제 어떻게 보느냐 요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니스트는 언제 어떻게 수급과 파동을 보는지, 상시 수급과 파동을 항상 같이 보는지, 그런 종목이 따로 있는 건지, 수급과 파동을 같이 보다가 뭐 어쩔 때는 수급만 보고 어쩔 때는 파동만 보고 요런 것도 있고, 또는 그렇게 매매도 하는지. 그렇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희 클럽에서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니님 이번 거는 수급만 보고 하셨나요?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질문 자체는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수급과 파동을 다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떤 건 수급과 파동을 다 보고 어떤 종목은 수급만 보고 어떤 종목은 파동만 본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급과 파동을 둘 다 본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종목을 매매한다는 것은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리밸런싱도 하고 그 다음에 매도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띄어져 있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수급과 파동을 다 봅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단계에선 당연히 수급과 파동을 다 봐야 돼요. 이게 수급은 당연히 거래량을 보시면은 쉽게 확인이 될 거고요. 파동을 본다는 거는 분봉에서의 이런 파동을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해 본다는 얘기겠죠. 매매 시나리오도 세우고. 그쵸. 그걸 가늠하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종목을 선정해 놓고 맞추는 게 아니라 종목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접근 가능한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잰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럼? 네, 근데 이제 뭐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본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를 좀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만을 본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변화 포인트라든가 어떤 변화를 캐치할 때는 수급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수급을 집중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본다라는 얘기는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리밸런싱을 할 때나 아니면은 종목이 1번 스타일로 빠르게 치고 갈 때, 근데 그 전제가 어느 정도 수급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이유 불문하고 물려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바코드 찍혔다. 당연히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종목도 박스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많이 보자면 2, 3%는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파동이거든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파동은 맞지만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린 파동, 짜증나고 짜증나지 않고는 그냥 개인 투자자의 감정인 거고, 시장에서는 이런 것 또한 파동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조차도 이용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이용해야 되는 때는 어떨 때겠어요? 자신이 불리할 때죠, 당연히. 자신이 유리한 상태다. 그러면 이런 파동을 쥐어짜서 매매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크게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이 굉장히 불리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조차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불리함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때는 파동만 보고 합니다. 이때는 파동만 봐요. 왜냐? 수급을 볼 게 없거든요. 수급이 말라 있는데 여기서 수급에 의미 부여를 해서 이때 수급 터진 거야, 이런 의미 부여 자체가 오히려
좀 매매를 꼬이게 만들어요. 이걸 수급 터졌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수급에서 이런 조금 변화들 있잖아요. 크고 작은 변화가 여기서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5,000주, 어쩔 때는 2만 주, 어쩔 때는 3만 주, 또 이럴 땐 5만 주. 그리고 이 뷰로 보게 되면은 이거 역시 되게 커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거래량 터지는 건 10만 주 이상 이렇게 쭉쭉 줘야 되는 거고, 이것조차도 실질적 수급 앞에서는 여기서는 다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500만 주인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4만 주, 5만 주 이 수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랑 같이 비교하게 되면 여기 점으로 찍히죠? 이렇게.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수급을 안 보고 파동만 본다. 이유는 이미 말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나 버디님이 좋아하시는 꿀팁 같은 정보.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항상 제게 많은 제가 숙제를 맨날 보채거든요. 네. 꿀팁 좀 달라고.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꿀팁은요. 여기서 너무 어렵다, 이런 것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봉에서 수급이 말랐으면 파동만 봅니다.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딱 보면은 말라 있는 게 어느 정도 티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아니면 요런 상황들 보게 되면 딱 봐도 말라 있잖아요. 마른 수급이잖아요. 네. 뭐 변동도 없고 막 주가도 그냥 지지부진하고. 네. 차라리 비교를 할 거면 일봉에서 비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라 있을 때는요. 말라 있었을 때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그 말랐을 때라도 쥐어짜든가. 근데 여기서 생각은 해야 돼요. 둘 중에 뭐가 좋아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뭐가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홍길동이 마른 수급에서 기다리는 선택을 A라고 하고 마른 수급에서 쥐어짜서 거기서라도 리밸런싱을 하는 걸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둘리가 마른 수급에서 기다리는 선택을 하고 마른 수급에서 쥐어짜는 선택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홍길동의 상황은 비중이 한 80% 있고 평가율이 이미 한 마이너스 30%가 넘어가 있어요. 비중이 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물린 게 조금 부담되는 경우. 네, 그런 상황에서 계좌 자체도 빡빡합니다. 계좌 잠식 직전까지 갔어요, 막. 네, 홍길동의 선택은요, 여기서 기다리는 선택이 유리하기가 힘들고 점점 부담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홍길동은 기다림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인풋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간에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동이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이게 수치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린 거에 가까워요, 사실. 그러면은 마른 수급에서 쥐어짜는 리밸런싱이 반드시 도움되냐? 제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의미 없는 매수 매매의 반복이거든요. 의미 없이 조금씩 분할 손절하고 있는 정도가 가깝게 되고, 그것도 되게 의미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되게 모여서 통손절을 그냥 나눠서 할부 손절한 느낌. 이렇게 변질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되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도 적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과하면은 안 좋고 아예 안 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적정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그 감을 찾는 건 진짜 경험의 영역이거든요. 이건 그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 의미 없는 손절도 조금 하다 보면은 내 평단이 조금 내려오면서 덩어리는 유지해 나가면서 기대 수익을 그래도 좀 유지는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정말 의미 없게 그냥 손절만 되고서 기대 수익도 별로 높아진 것도 없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끔, 상황이 좀 안 좋게끔 흘러가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게 되면 통손절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네, 하는 행위가 사실상 할부 손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리밸런싱을 가장한 물타기도 되게 변질되기 쉬운 건데 리밸런싱을 가장한 할부 손절도 많아요. 평단 내리기가 그냥 제1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할부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그게 진짜 도움이 될까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매매 다 끝났었을 때 리밸런싱 매매랑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결과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적으로는 이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만족감이 그때그때 조금 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파동이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때 뭐 나는 번 것도 없고 그냥 손절하고 나온 거 정도로 끝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것로 보게 되면은 12월 24일부터 29일 정도까지 이렇게 도는 동안에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게 23일부터 30일까지 한 일주일 넘짓하는 동안에 매매가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이뤄지던가 아니면 여기는 매도 먼저 나오고 매수하는 이런 한 번의 매매가 일주일 만에 완성되는 정도거든요. 저라면은 여기서 한 2%? 많아야 4%? 3%? 요 정도 내외일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 2% 4%가 그 비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한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면은 한 2% 매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전체 담을 물량의 한 2% 정도를 매도를 한다. 네, 매도를 먼저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물량 100%에서 2%면은 진짜 뭐 그런 거 왜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이런 정도 하신다 말씀하신 거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3%, 4%? 뭐 아니면 좀 더 투박하게 하면 5%, 6%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뒤에 공 하나는 더 붙을 거예요. 20%, 30%. 네, 이것도 작다라고 느낄걸요? 네네네. 네. 아니면은 그래 잘게 하랬지 잘게 하는 거 자체가 작다고 느끼니까 이 안에서 한 번의 매매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한 10번을 할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 잘했어. 이거 만약에 그 바이앤셀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엄청 예쁘게 찍히죠. BNS 하면서 막 다 맞춘 것 같죠. BNS 찍히고 이걸 막 다 했어요. 차트로만 보게 되면 되게 예쁘죠. 바이앤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정말 잘한 거냐, 이 종목을 그냥 처음 매매해서 진짜 스캘핑 매매를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80%에서 이미 한 마이너스 30%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 행동이 되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수급과 파동을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30% 물린 종목 해결 안 돼요. 이걸로 만약에 해결을 했다라는 거는 종목이 변하기 전에 자신이 인위적으로 그냥 평단을 낮추는 게 제일 목적이야 해서 평단 내리기를 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할부 손절한 거고,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 그러고서 수익으로 커버해야지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되게 큰 거고요. 파동만 본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파동만을 봤었을 때 과연 여기서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어떤 것들을 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쉬운데, 바코드 찍힌 차트에서 1% 스캘핑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1,000원짜리 특히 만원짜리에서는 있긴 있는데, 한우가에서 이제 꽤 퍼센트가 꽤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 하는 마음이지만 상식적으로 왜 굳이 그걸 여기서 그렇게 힘들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못할 건 없지만 그게 되게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작점에서도 막 되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데 이미 불리한 상태에서 이 행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조바심이 훨씬 더 크거든요. 내몰려서 이제 그런 선택을 스스로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인 거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을 얘기한 거고, 근데 홍길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B를 선택을 하거든요. 쥐어짜서라도 매매한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쥐어짬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훈련을 받고 배워가시는 분들의 쥐어짬은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쥐어짠 거거든요. 이거라도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런 악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 20%, 30%, 50%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막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서 사고 팔고 이게 뭐 그냥 이틀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이것도 2, 3일에 걸쳐서.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 안에서 막 사고 팔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기다림조차도 여유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게 진짜로 정반대의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 박스 안에서 파동만을 보고 사고팔고 스캐프링을 하면서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즉 파동만을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덩어리를 진짜 생각해야 돼요. 나의 뒤에 있는 전체 덩어리, 나의 불리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잘하게 잡매매를 많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주냐면은, 지금은 기분 좋죠.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왜냐? 뭔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요번에 맞췄어. 이 빡빡한 파동 안에서 나는 이거 4번 5번이나 맞췄네? 희열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결과는 좋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은 이 매매를 불리한 상황에서 이행하고 있었어요. 결과가 당연히 안 좋죠. 눈앞의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이면에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역전하는 데는 되게 다이나믹한 결과적 변화를 주진 않아요. 오히려 담백하게 가는 게 이때는 더 좋아요. 불리함에 있어서 담백하게. 그 다음에 제가 수급만 볼 때도 있습니다라는 거는, 수급만 보는 경우는 매매랑 별개로 수급은 계속 봐야 돼요. 수급과 파동을 이럴 땐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수급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수급만을 볼 땐 왜 볼까요? 라고 하게 되면, 수급이 변해야 이 담백한 매매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위했던 빈번하고 좀 더 다이나믹한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수급만을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입질이 오지만 뭐 크게 의미 없다고 했어요. 이거 4, 5만 주 가지고는.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은 수급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을 보고서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앞선 파동에서 자신이 매매하던 템포와 이때 매매 템포가 또 똑같으면 답이 안 나와요. 변해야죠. 여기서 변해야죠. 확실하게 변해야죠. 여기서는 빨리 해도 됩니다. 똑같은 잔파동 매매를 한다면은 여기서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유리하고요. 같은 1%, 2%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리밸런싱이 될 거예요. 퍼센트가 같은 행위인데 왜 이때는 리밸런싱이 될 거고 이때는 안 된다는 걸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의 움직임과 흐름과 그리고 나의 평단의 이동과 가능성과 덩어리가 커져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변화 과정을 자신이 진짜로 느껴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게 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훈련을 시켜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해요. 도대체 리밸런싱이 그렇게 효과적이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해봐야지 하고 좀 약간 의구심도 갖고 있고, 그게 진짜로 되겠어? 아니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아요. 클럽에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봤고, 그동안 제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겪어 나가면서 이건 확실히 다르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데 이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물론 중간에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만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뭐 100% 누구나 이해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해내신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해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의지만 있다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정말로 다르다. 그 전의 매매랑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진짜로 표현할 방법은 없다. 여기에 대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전 영상들이나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되게 많이 말은 했어요.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수치적으로도 접근을 했었고 이런 셈법으로 인해서 변화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찌됐든 행위의 단면이잖아요. 행위의 단면만으로 보니까 그 단면보다는 항상 그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라는 반문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해를 막는 이유예요. 균형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은 선택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균형에서는 좋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지나가고,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 고급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개선되고 그 부분이 좋아지면 훨씬 더 투자가 쉬워지고 자신감이 생기죠. 네, 오늘도 이제 뭐 클럽에서 회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클럽 와서 한 뭐 몇 주, 몇 개월 경험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이런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 리밸런싱 이런 것들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저희 영상을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다, 최근에. 그랬더니 분명히 다 봤던 건데 전혀 새로운 얘기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언니님이 말했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치가 맞고 눈높이가 맞은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다가오는 게 완전 다릅니다. 내 경험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근데 지금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 2번 보고 3번 봐도 저희가 했던 얘기를 그냥 되게 중요한 얘기고 자신의 매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랑 경험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중요한 얘기를 모르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언니님하고 계속 방송을 찍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언니님하고 방송을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캐치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치,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가 먼저 그걸 인정하고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렵지만 그 경험치를 좀 따라가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뭐 지식도 습득하고 그러는 방법이 뭐 어쩔 수 없이 최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주식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 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주식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방법을 습관화시키고 체화하고 그 행위를 유지하면서 주식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서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실제로 주식하는 행위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개인 투자 선택이 반대로 가면은 기본 이상은 한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의 선택지에서 수익을 내거나 주식을 잘하기 위한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인간 자체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욕심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닌 절제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에서 뭐 수급과 파동을 다 보냐, 뭐 수급만 보냐, 파동만 보냐, 이거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주제로 해봤는데, 이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종목을 선정할 때는 수급과 파동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한다. 여기서 본다는 거는 종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아까 잰다는 말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종목을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단을 했으면은 매매를 할 때는 파동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제 매매의 템포나 아니면은 매매에서 적극성 여부, 요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수급을 보고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처럼 해서 받아들이는 건 또 의미가 없어요. 이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수급과 파동이라는 건 그냥 항상 봐야 돼요, 같이. 근데 의미가 없는 때도 있거든요. 파동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수급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내 매매에 있어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에 되게 의미 없는 상황에서 목매다진 말자. 우리가 이제 내 매매를 좀 유리하게 바꿔나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때 그거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도 조금은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댓글창에다가 남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가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주식비더 공유 카페에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뭐 물어보거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페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공지도 같이 걸려 있어요. 클럽에 오시면은 언니님의 이런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 이 계좌 관리, 이것들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그런 와중에 수익도 만들어가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